지금까지 현장을 봤던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는 김기현 당대표 당선인을 배출하고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52.93%, 과반을 득표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윤심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거티브 공방 역시 뜨거웠는데요. 지난 35일간의 기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당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합니다. 이에 맞춰 내일 다정회는 오후 4시 20분에 시작해서 현장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소식 궁금한 분들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당대회 소식 궁금한 정회원 여러분, 다정회와 함께 해주고 계시죠? 예스, 로봇송입니다. 송우영 멘토의 말투를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지금 시각 이제 5시 22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 다정회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 김기현 당대표 당선인이 이제 배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 국회 상황실에서는 그동안의 이 숨가빴던 전당대회 하이라이트만 키워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윤심 동일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즉 윤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를 사실상 지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직접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연설을 하기도 했었죠. 악수를 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한 건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개표 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화합,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공통된 목적으로 내세웠죠. 당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윤심을 강조했는데요. 단 한 사람만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음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당대표 후보는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윤핵관표 막장 공천을 막아내고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네, 이 문제의 윤심이요.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심 100%로 대표를 뽑기로 결정을 하면서죠. 또 여기에 결선 투표제까지 이제 1, 2위가 투표를 하는 그런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하는 룰 변경을 한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이제 이 투표에서 제외한 당원 투표 100%는 이 18년 전 선거제도로 돌아간 건데요.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 즉 윤심이 담긴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죠. 이 당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이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미사 여구로 갖다 붙여도 이번 결정, 당원 투표 100%라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가지고 윤핵관들이 이거는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한 폭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후에는 당심의 지지를 받았던 바로 이 나경원 당시 저출산이 부위원장이 당대표 후보로 급부상했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당대표로 출마하려던 나경원 전 의원이 제출한 사표 수리를 하신 대신에 징계성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이후에 친윤계 의원들도 반윤 우두머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이 나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펴면서 결국 나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민의 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대선 당시 단일화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후보 역시 화살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윤한연대 혹은 안윤연대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요. 대통령실로부터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들었죠. 안 후보는 윤한연대는 나쁜 표현이었다, 이렇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같은 후보 입장에서였었던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이시니까 저는 같은 레벨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김기현 후보가 지목이 됐는데요. 오늘 당대표 당선으로까지 이어졌죠. 레이스 초반부터 어대현이다, 즉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라는 말로 대세를 형성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앞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나경원 전 의원까지 이 김 후보, 지금 이제 김 당선인이죠. 김 대표 당선인에게 힘을 실었는데요. 윤 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부터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과의 이딴 연대를 하면서 지지세를 몰아가서 오늘 당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심은 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으로도 번졌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를 지원했다, 이런 의혹을 안철수 후보가 제기를 한 겁니다. 행정관들이 당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게시물, 또 안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건데요. 선거 막바지에 안 후보가 윤심과 각을 세운 셈인데 안 후보 측은 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상상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충격스럽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규정이 있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년 실형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네, 안 후보는 최근 이 사퇴 요정으로 등극한 황교안 후보와 함께 개표 전날인 어제까지 이 김기현 후보에 대한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전당대회 이후에도 갈등의 불씨가 좀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국민의 힘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네거티브, 즉 흑색 선전이죠.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 바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최전방 공격수 스트라이커로 나섰는데요. 현장 기자 역할까지 자처를 했죠.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직접 가본 결과 김 후보 땅에 새 도로가 개설되는 곳 바로 앞이 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변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네, 황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에게 가장 많이 한 말 바로 사퇴하세요입니다. 김 후보는 만약 의혹 제기가 잘못이 됐다면 정치 생명을 걸어라라는 말로 응수를 했죠. 만약에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거짓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네, 거짓이 있으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그 대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거시고. 네, 어터류로서 이 전당대회 토론회를 제가 쭉 지켜본 결과 김기현 후보가 나머지 세 후보의 공격을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1대3 구도였습니다. 김 후보의 공격은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야당 시절 안 후보의 행보를 문제 삼았었는데 특히 공천을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갈등 여파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후보가 99%가 낙선한 적도 있었습니다. 측근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했기 때문에 네, 안 후보는 앞서 윤 핵관들의 네거티브 공격도 한 몸에 받았었죠. 인수위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 들어온 뒤에 안 후보가 완전히 윤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개를 하셨고요. 나경원 케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될 때 과연 당과
대통령실이 원만하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을 가지고 흔들 때 우리 안 대표 어디 계셨어요? 해외에 계시면서 심판 노름했습니다. 네, 이런 윤 핵관들에 대해서 가장 날을 세웠던 사람 안 후보 아니고요. 오히려 천하람 후보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윤 핵관 퇴진을 전면에 내걸었었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 경쟁. 윤심파리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조연 아니면 주연입니다. 천하람 후보가 이제 가장 늦게 당권 레이스에 합류를 했는데 극적으로 컷오프를 통과를 했었죠. 이제 천하람 바람이 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야권에서는 전당대회 흥행 요소이자 이 민주당에서 가장 걱정되는 후보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는데요.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까지 4명이 천아용인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저희 개혁 후보 4인방이 결과의 면에서나 과정의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의 주인공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갑자기 등장한 영선 30대의 천 후보 바람 뒤에는 조연인 듯 주연인 듯 했던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후보로 출마한 듯 출마하지 않은 듯 이런 모습을 보였죠. 천 후보는 그래서 이준석 아바타다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천하람 후보를 뒤에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김기현 후보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한번 유권자들에게 만날 때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 명쾌한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줄곧 이 친윤 후보를 비판하면서 천아용인 후보들을 지원 사격했는데요. 선거 막바지에는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내용을 가져와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부조리함의 상징인 주인공이죠. 엄석대를 윤 대통령에게 빗대면서 이에 맞설 천하용인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전 대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사실상 정치를 재개한 듯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엄석대인데 아이들은 한병태를 내부 총질러로 몰아서 괴롭힙니다. 새로운 한병태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이 더 큰 힘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엄석대가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오늘 35일 만에 이 전당대회 결말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당선인이 나왔는데요. 이 반란 50%가 넘는 이제 투표율을 두고 반란표냐 아니면 이제 윤석열 지지표의 결집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후자인 걸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키워드는 윤심동일체 네거티브 이준석 대표.